장이야! 반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막장 수준의 개그를 연출하는 진승과 오광. 결국 변방 수비를 위해 징발된 농민 출신 수졸 900여 명은 왕우장성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진승과 오광을 우두머리로 결집한다. 와이파이 초한지 41번째. 이제 와서 얘기지만 여기 진승이란 분은 사실은 진승이 아니고 여러분이 꿈속에서 그리워하셨던 바로 그 보소태자님입니다. 순간 얼음물을 끼얹은 듯 뜨거웠던 분위기에 살얼음이 앉는다. 이 분위기 이거 어쩔 거야? 우리가 너무 오버했나? 그런데 바로 그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 진승과 오광. 대본대로 계속한다. 그리고 이 몸은 멸망한 초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웠던 바로 그 명장 항현입니다. 그 항현장 하늘을 봐봐. 와우. 저 항현은 여기 보소태자가 진나라의 황제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여러분. 막장 개그의 유명인 사칭 사기극으로 수졸의 호응을 얻어내는 진승과 오광. 옛날 전국 칠홍시대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나라를 찾읍시다. 수졸들의 함성 소리에 기분이 업된 진승과 오광이 웃옷을 헤치더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 우리와 뜻을 함께한다면 모두 오른쪽 어깨를 까시오. 당시 중국에서는 무한도전을 하기 전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면서 결의를 다지는 풍습이 있었다. 망설임 없이 오른쪽 어깨를 노출하는 900명의 수졸들. 이렇게 민어깨로 결의를 다지며 시작되는 진승과 오광의 난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봉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유명인 사칭 사기극과 막장 개그로 900명의 수졸을 선동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장 그들에게 있는 거라고는 민어깨뿐이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주변에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해 무기를 만듭시다. 아니면 마을로 들어가 홈이나 죽창이라도 빌리거나 살짝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밤 이곳 진나라 관할을 습격할 계획입니다. 명색이 수졸이라고는 해도 무기 한 자루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 아무리 사기가 드높아도 한 자루에 칼만도 못한 법이다. 자급자족한 무기를 들고 관할을 습격하는 수졸들.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 무서울 게 없다. 네, 완전히 꿀문이 열렸습니다. 통쾌한 수시입니다. 첫 번째 농민 반란이 일어난 대택향. 그래서 진승과 오광의 난을 일명 대택향 기이라고도 한다.
손쉽게 대택향 관할을 턴 진승은 우선 수졸들을 배불리 먹인 후 무기를 공급한다. 우리는 산적도 아니고 도적도 아니다. 지금까지 진나라 폭정에 시달려온 우리 같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자리에서 내 손으로 처형하겠다. 섹시한 느낌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른쪽 어깨를 깐 군사들이 민어깨를 들썩이며 진승이 하는 말에 동의를 표한다. 백성이나 진나라 군사들 중에서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있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환영한다. 반란군의 장군으로 우뚝 선 진승은 오광에게 2인자인 부장군 자리를 내주며 본격적인 군사 행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진나라를 멸하고 나라를 잃은 모든 백성들에게 조국을 찾아줄 것이다. 앉아서 울부짖다 죽느니 일어나 싸우다가 죽자. 왕후 장성의 씨가 따로 있겠느냐. 태자 부소와 초나라 명장 항현이 반란군을 조직해서 대택향 관할 습격. SNS에 대택향의 상황, 진승의 이야기가 조용하고도 빠르게 퍼져나간다. 짐승들이 난을 일으켰대요. 이 옆편 내가 아유 짐승들이 어떻게 난을 일으켜? 여기가 무슨 뭐 동물의 왕국이야? 짐승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랬는데. 진승이요, 진승. 짐승이나 진승이나 뭐. 에휴. 근데요, 세상이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질까? 응? 진나라의 폭정과 가혹한 법률에 지친 백성들은 진승과 오광의 반란 소식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낸다. 심지어 진나라의 군사나 공무원들까지 두 팔을 벌려 진승의 군사를 기다릴 정도였다. 대택향에 이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 진승. 이미 부소에 빙의된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때 심정은 그러니까 그 프리킥을 차는 백헌의 심정은 그 정도? 골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방어벽도 없고 골키퍼도 없고 그냥 골만 때리면 되는. 응? 연일 승전보를 빵빵 터뜨리며 서쪽으로 진격하는 진승의 반란군. 그동안 짓눌렸던 백성들이 바람에 몰린 구름대처럼 진승의 반란군에 합세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진승의 병력은 보병 수만, 기마병 1천이 넘는다.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진나라를 심판하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군사 수에 진승과 오광의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 아이고, 갑옷 새로 맞췄어? 이거 은으로 했는데 괜찮지? 이제 진승도 오른쪽 민어깨를 내밀며 봉기하던 그 진승이 아니다. 아니 뭐 괜찮네. 좋은데. 야, 잠깐 오광, 나 금으로 만든 투구 좀 봐줘. 진승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투구를 꺼내온다. 어때? 촌스럽게 번쩍번쩍 과하지도 않고 딱 좋지? 딱 좋지 않네. 과한데. 여기 과해?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난 괜찮은데? 야, 오광, 네가 앞구리 스타일을 몰라서 그래.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수하의 군사가 몇인데. 금투구에 은으로 만든 갑옷, 잘 다듬어진 보검으로 무장을 하는 진승. 변했어 왠지 달라졌어 목에 깊숙이고 목소리 깔더라 이제 우리한테도 인재가 필요해.
못 샀군. 그러게 말이야. 군사를 제대로 이끌려면 브레인이 있어야 하는데. 브레인이 문제야, 브레인. 어? 힘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인재. 어? 야, 우리가 무식해서 우리 밑으로 안 들어가겠지? 야. 넌 항현 장군이야, 항현. 에? 난 부소태자고 무식하다니. 부장군, 언행을 조심하시오. 예, 장군, 예. 하지만 그것도 약발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장군. 아니, 약발이 떨어지다니. 군사 중에 우리 고향 출신들도 많은데다가 이 부수하고 향현 장군 인기가 생각보다 떨어져서 그냥 진승하고 5강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부장군의 생각입니다. 아, 그래? 야, 그렇다고 갑자기 진승과 5강으로 밀면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야, 우리를 믿고 따르는 군사가 수만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복면을 벗기엔 때가 이른 것 같은데. 우물쭈물하다 복면 벗을 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더 곤란해질 수도 있어. 나이도 더운데 벗자 그냥. 에? 이런 걸 결정해줄 참모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참모가 없어 고심하던 진승에게 옛 위나라의 유명한 저항운동가 장이와 진여가 제발로 진승을 찾아온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보잘것없는 저를 찾아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좀 더 일찍 왔어야 하는데 늙은 몸을 끌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위나라가 진나라에 멸망하자 위나라를 탈출하여 끊임없이 반진 운동을 펼쳤던 장이. 생각보다 두 분 나이 차이가 꽤 있어 보이십니다. 예,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장이의 그림자 진여. 장이와 진여 하도 그래서 난 또 두 분의 친구 사이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 사이 맞습니다. 친구란 물론 나이를 따지지 않는 법입니다. 일단 민증은 까야죠. 민증 까서 갑길이는 친구 먹고 아니면 형님하고 서열을 잡아. 그렇죠. 친구 사이에 나이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 이 아름다운 두 분의 우정이 있기에 더더욱 아름다운 밤입니다. 자, 드세요. 자, 우리 다 같이 건배 한번 하자. 예. 진나라의 패망을 위하여! 위하여! 강수진, 홍진호.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남도영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장이야! 무리한 토목공사장의 노역과 가혹한 법치, 천정부지의 세금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진나라 정부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진승의 반란군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순식간에 단순한 반란군의 규모를 넘어서는 진승의 군사, 옛 위나라 출신의 유명한 현자 장이와 진여까지 진승의 진영에 합세한다. 와이파이 초한지 42번째.
두 브레인 장이와 진열을 영입한 진승과 오광은 높은 승률과 불어나는 군사 수위에 고무되어 또다시 그들의 특기인 막장 개그를 연출한다. 이쯤 되면 우리도 처음 생각대로 나라를 세워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게 나라를 세우고 왕도 세워야지. 옛날에 말이야, 네가 여우탈 쓰고 한밤중에 차당 앞에서 생쇼하던 거 생각나냐? 야우 아야우. 우리 진짜 용됐다. 옛날 아니고 불과 한두 달 전이거든. 참나 진승의 말대로 진짜 미꾸라지가 용됐다. 내가 날 왕으로 셀프 공천하면 아무래도 모양새가 푹 빠지겠지. 에휴, 욕먹지. 야, 내가 셀프 생각 같은 거 안 하게 네가 좀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게. 장이하고 진여가 있었지. 예? 그 두 사람이 왜?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추대를 받으면 남들도 나를 더 우러러볼 게 아니냐 그 말이지. 아, 그러네. 맞다, 그렇다. 어떻게? 내가 또 시나리오를 한번 써? 너 그쪽에 재주 있어. 며칠 후 몇몇 원로들로부터 추천서를 챙기던 오광이 총사령관실을 찾는다. 완벽하게 짜여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진승과 오광. 진승의 시나리오는 대충 이렇다. 이거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로들과 장군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하고 있어요. 왕! 이때 품에 안고 있던 추천서를 끙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오광. 저한테도 총사령관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의견을 보낸 자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무거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무리가 바로 서는 법입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무리가 커질수록 형식과 예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하하하, 이거 진짜 엄청나게 곤란하군요.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엔 오로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뿐인데, 나는 정말 대권 도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총사령관님의 대권 지지율이 9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민심입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뭐 대충 이런 시나리오다. 자, 드디어 원로들의 왕 추천서를 앞에 놓고 장이와 진여를 부른 진승과 오광 콤비. 물론 추천서는 반강제로 받아낸 추천서지요. 자자, 레디, 액션! 이거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로들과 장군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총사령관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의견을 보낸 자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아이고 무거워. 끙! 어휴, 출세를 해도 발령기는 나아지질 않네. 참. 그래도 두 사람은 조사 하나 안 틀리고 대본대로 나름 완벽하게 대사를 소화를 한다. 장이와 진여 콤비의 반응을 기다리는 진승과 오광 콤비.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줄 압니다. 총사령관님이 왕위에 오르시기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깨갱? 장이와 진여의 예기치 못한 반응에 평상심을 잃는 진승. 아니, 왜? 내가 농민 출신이라서 그렇습니까? 내 출신이 미천하여 불가한 겁니까 지금?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황이...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총사령관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지금 진나라의 백성들이 진승의 부대에 지원하고 응원을 보내는 건 총사령관님이 그들과 같은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백성들은 진나라 황제와 정권을 쥐고 흔드는 기득권자들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옛 6나라의 백성들에게 주국을 되찾게 해주심이 우선입니다. 여기. 왕 추천서를 써준 사람들이 우리 총사령관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꼰대 같은 말씀 안 하셔. 왕이 되시는 건 미루시고 한시라도 빨리 군사를 몰아 진나라의 수도 함양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허나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의 진승. 나는 민심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막장 콤비로 추진력 500마력을 자랑하는 진승과 오광은 장의와 진여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나라 이름을 장초국으로 정한 뒤 왕위 즉위식을 준비한다. 제왕 즉위식 오프닝 음악이 시작되자 화려한 왕의 제복을 차려입은 진승이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온다. 포토존에서 자그마치 30분을 소요한 진승. 드디어 마이크를 잡는다. 나 진승은 장초국의 왕인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서로 사랑하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냥 해. 어차피 아무도 안 들어. 아껴주는 왕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냐? 사진만 찍으면 끝이야. 어차피 사진만 남어. 웃어. 몇 달 만에 초스피드로 제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는 진승. 박주, 누구야? 살려줘. 박주, 왜 때려? 살려줘. 왕이 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말을 타고 군사들과 현장에서 뛰지 않는 진승. 장초국의 군사들은 필사적으로 진나라 두더지들을 때려잡는다. 진승이 보낸 군대가 사방에서 무서운 기세로 영토를 확장해 갈 때 진승은 왕 노릇하는 재미에 푹 빠져든다. 궁궐이라 하면 왕이 사는 집이 아니냐. 집 때문에 왕의 기가 죽어서야 말이 안 되지. 그럼. 왕이 된 진승은 제일 먼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궁궐을 건축한다. 폐하, 옛날 친구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옛날 친구? 예. 그런데 그 행색이 매우 초라한 것으로 봐서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왕이 정무를 보느라 몹시 바빠 만날 수 없다 하여라. 예, 폐하. 진승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옛 고향 사람들과 친구들은 왕이 된 진승에게 궁궐 청소나 경비 자리라도 하나 부탁할 요량으로 아예 이사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온다. 야, 진승아. 나야, 나. 나 알지, 개뼈다귀. 이게 얼마만이냐? 야, 나 왕이다, 왕. 나 킹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왕이라니 참. 세상 좋아졌다 진짜. 소리 좀 낮춰. 진승의 얼굴이 영 꺼림칙하다. 남의 집 머슴 알면서 새참 얻어먹으러 다니던 진승이 왕이 됐다니. 야, 좀 작게 얘기해. 네 피 빨아먹은 거머리가 기절할 일이다. 이씨. 순간 진승의 머릿속은 나 완전히 새됐어. 하지만 눈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진승의 친구. 야, 너 이런 궁궐에서 잠이 오냐? 야, 좀 작게 얘기해. 침대보다 눈바닥이 편하지. 솔직히 얘기해봐. 야, 이 닥치라고! 너 눈 깔아! 얘들아! 왕을 모독한 죄로 이놈의 목을 베거라! 야, 쩐다, 쩔어. 포스 나오는데.
이놈의 목을 베거라. 막 이러면 베는 거야? 바로 목을 베는. 마지막 대사를 다 끝내지도 못한 채 목이 떨어지는 진승의 고향 친구. 비슷한 몇몇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진승의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변해도 너무 변했다 뽀. 대택향에서 생수하던 진승이 그립다 부. 오른쪽 어깨 깔 때 조심은 이게 아니었다 부. 오늘 신문 보니까 지지율도 바닥이다 부. 권력의 사카린 맛에 서서히 중독되어가는 진승. 항와 항량이 있는 오중까지 전해지는 진승과 오광의 반란 소식. 화경의 재건! 오래된 소나무에 샌드백을 달아놓고 죽으라고 샌드백을 치고 있는 항우. 고대장! 녀석, 아주 힘을 주체를 못하는구나. 삼촌, 웬일로 산까지 올라오셨어요? 바깥 바람이 어수선하구나. 농민 출신 진승과 오광이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 10만 대군이 넘었다고 하는구나.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그러게. 군마다 반란군이 속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군에서는 백성들이 진나라 현령을 죽이고 반란군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삼촌이 기다리던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예, 항량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누굽니까? 군수 은통이 나를 급하게 찾는다는 전갈이다. 군수 은통이요? 강수진, 나대지 마라. 홍진욱, 항우 등장 남도영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멍이야! 수하의 군사가 늘어나고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자 진승은 장의와 진여의 반대도 불구하고 장초국이라는 나라를 세워 스스로 왕이 된다. 오중에서 조용히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리던 항량의 귀에 들려오는 진승의 소식. 때마침 회계 군수 은통이 항량을 호출한다. 와이파이 초한지 43번째. 군수 은통의 급한 부름을 받은 항량은 이래저래 시간을 끈다. 항우야, 청년위원회를 소집하거라. 단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연락을 해서 전원 집합시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당장, 장소는 현청의 앞마당. 네, 삼촌. 너도 단단히 채비를 하고 나오너라.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네, 저도 관아에 들어가는 겁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삼촌. 한편 관아에서 초조하게 항량을 기다리고 있는 은통. 마누라에게 바가지를 긁히고 있다.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아유, 그놈의 바가지 좀 그만 긁어.
지금 바가지 안 긁게 생겼냐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반란군이 쳐들어오면 금지옥에 우리 아들 딸들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입. 뭐야 뭐. 반란군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관해를 습격하고 진나라 관리하고 가족부터 쳐 죽인다는데. 아이고, 우린 죽었네. 내가 그래서 지금 항량을 불러놨다고. 항량. 아이고 참. 아니 항량 그 사람이 무슨 어벤져스라도 돼요? 항량을 꼬드겨가지고 얼굴마다 얼굴 대장으로 내세운 다음에 우리가 반란군을 조직하는 거야. 어때 내 생각이? 여보 왜 그래? 미쳤어. 반란군이 일어나면 당신은 수비를 해야지. 아니 천하가 다시 차분오열되고 있어. 결국 반란군의 손에 세상이 뒤집어질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은 지금 빨리 반란군으로 갈아타야 하는 타이밍이야. 안 뒤집어지면 뒤집어야지. 못 뒤집으면 뒤집어야지. 항량공 오셨습니다. 빨리 뒤집으라고. 아니 어서 들라 해라. 아유, 당신은 빨리 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안 들어가. 빨리 들어가. 왜 밀어요? 바가지 갖고 가야지. 항우와 청년위원회 회원들을 관 앞 공터에 집결시켜 놓은 항량이 태어난 얼굴로 등장한다. 이거 걸음이 늦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바쁜 분을 늘 오라가라 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급하게 찾으셨다고요? 내가 괜히 의논할 일이 있어서. 동생은 우리 진나라의 생사가 앞으로 어찌 될 것 같은가? 곤수 은통이 항량을 동생이라고 부른다는 건 뭔가 아쉬운 게 있다는 의미다. 동생도 여기저기서 바깥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했을 텐데. 글쎄요. 요즘은 마을에 워낙 크고 작은 일이 많아서 바깥 소식은 통 듣질 못했습니다. 이 무심한 사람 같으니. 흙이나 파고 씨 뿌리던 미천한 아래 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세상일세.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되는 세상인데 진승 같은 아래 것들한테 천하가 넘어가는 걸 가만히 구경만 하실 생각인가? 풍문으로 들었던 그 소리가 사실이었습니까? 풍문이 아니라 기정사실일세. 주인 없는 천하가 되고 있단 말일세. 썩어도 준치라고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입니다. 아무리 사기 충천한 반란군이라 해도 진나라를 없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 답답한 사람 시사에 이렇게 어두워서 해야 이게. 자, 동생, 지금 세상은 말일세. 은통이 항량 옆으로 바짝 붙는다. 그리고 소리를 낮춘다. 자, 어떤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천하를 도모해보지 않겠는가? 아니, 진나라 군수께서 반란군을 조직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심이 없이는 나라도 없는 법. 민심을 잃은 나라는 연명이 힘든 법일세. 그런데 진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민심 천심을 다 잃었으니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일세. 글쎄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큰 벼슬은 못했어도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충신 집안이네. 내가 거병을 하면 회계군의 모든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겠나? 민심을 외면할 수 없어서 하는 소리네. 군수의 제안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당황하는 항량.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선제압이 아닌가? 하다못해 개판에서도 기선제압을 위해 눈싸움을 하지. 결국 승리는 기선을 제압하는 놈에게 넘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통계가 승리공학이란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길세. 책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려. 빨리 우리 새를 모아 선수로 치자 그 말일세. 누가 먼저 선빵을 날리느냐가 승리의 요인일세.
은통 아주 몸이 바짝바짝 타는 모양이다. 아, 잠깐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합시다. 몸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은통에 애까지 바짝바짝 태우는 항량. 큰일일수록 서둘렀다가는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이것도 싸움의 공학에 나오는 통계입니다. 아유, 항공은 처자식이 없으니 천천히란 말이 나오지. 여기서 민기적거렸다가는 우리 애들이 죽을 판일세. 반란군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 관할을 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나하고 우리 식소를 동생 도와주게. 항량이 짐짓 심각한 얼굴로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어렵게 입을 연다. 저를 과대평가하고 계신 듯합니다. 아니야. 과대평가라니. 그동안 내가 동생을 과소평가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 죽을 지경이네. 아무래도 환초가 있어야겠습니다. 환초가 힘을 더해준다면 군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초는 회계에서 가장 큰 조직폭력배의 두목이다. 그런데 얼마 전 사고를 치고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싹쓸이 파두목 환초 말인가? 예.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환초를 부르면 되질 않겠나? 얼마 전에 사고를 치고 잠수를 탔는데 그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어?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구? 제 조카 항우입니다. 마침 저를 따라와서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잠시 불러서. 조카가 왔으면 진작에 데리고 들어왔어야지. 자네도 참. 사람이 은근히 차다니까. 어서 부르게 어서. 예, 그럼. 은통의 사무실을 나온 항량이 급하게 항우를 찾는다. 알아들었느냐? 네, 알겠습니다. 한치 실수도 없어야 한다. 걱정 마세요, 삼촌. 야, 이놈아! 네 심정 뛰는 소리에 칼도 빼보지 못하고 들통나겠다! 죄송합니다. 내가 뭐라 했냐? 무릇 사내라면 조심하고 조절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질 않았냐?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역시 넌 우리 훌륭한 항시 가문의 후예다. 그럼 부탁한다. 들어가자. 항우를 데리고 다시 은통의 사무실을 찾는 항량. 자, 말씀드렸던 제 조카 항우입니다. 아이고, 키도 크고 체격하며 상장군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항우입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항우. 상장군을 하나 얻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주 뿌듯합니다. 역시 초나라 명장군 집안의 후손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지금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DNA 무서워가지고. 이것 좀 보세요, 닭살. 넉살 좋게 제 팔뚝을 걷어 보이는 은통. 우야, DNA 무서워하시는 분 소름 좀 제거해드려라. 응? 네, 알겠습니다. 아유, 항공께서 농담도 잘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농담이 통하는 사이에 아니, 왜 이러시나? 항우야! 진나라 관리로 반란군을 꿈꾸던 회계군 군수 은통. 그렇게 항우의 칼을 맞는다. 군수가 살해됐다는 소식에 몰려든 진나라 군사들과 항우의 대결. 뻔하다. 항우인데. 단숨에 진나라 군사들을 제압하는 항우. 항량이 그 틈을 타 방송실을 점거한 뒤 마이크를 잡는다.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에 귀를 막는 군사들. 이 소리 잘 싫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가 이거? 자, 흥분하지 말고 군사들은 모두 내 말을 들으시오. 꼼짝 말고 잘 들어라.
나도 의미 없는 살생은 하고 싶지 않다. 방송 상태가 깨끗해지자 항량이 침착하게 정황을 설명한다. 물론 본인의 저희는 살짝 접어둔 채로. 나는 항량입니다. 항량? 일단 저 양반 말부터 좀 들어보자. 야, 칼끝 좀 내려봐 좀. 나는 반란을 도모하던 군수 은통을 처단했습니다. 우리 군수가? 군수 은통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거명을 계획했고 나와 제 조카 항우를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자, 똑똑히 듣거라. 우리가 군수의 제안을 거절하자 군수 은통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이에 제 조카 항우가 한 발 빠르게 군수의 몸을 베었습니다. 군수가 대신해야 진나라의 눈물 먹던 군수가 반란을 일으켜 선한을 도모한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난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저 사람 조카야? 그제서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항량. 강수진, 홍진호, 남도영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멍이야! 반란군의 소식으로 진나라 전국이 들끓는다. 반란군의 기습이 두려운 나머지 되려 반란군으로 거병할 것을 항량에게 제안하는 회계 군수 은통. 이를 빌미로 항량은 항우를 시켜 은통을 살해하고 회계 군청을 점거한다. 와이파이 초한지 44번째. 지역 원로를 중심으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는 항량. 우리 회계군의 앞날을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항량을 향해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 아니 근데 그 항량 저 사람은 상조 회장 아니요? 그러게 말이여. 근데 갑자기 저자가 왜 앞에 나서는 거야? 초나라 명문 귀족의 후손이잖아. 아이, 그거야 다 옛날 얘기고. 사람들이 쑥덕이는 소리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항량이 말을 잇는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보시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지금 임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계 군수 은통의 죽음에 대해선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죽은 군수 은통은 진나라 관리로서 우리 백성들의 삶을 핍박한 장본인입니다. 진나라의 관리로 호의호식하던 사람이 세상이 어수선하다 하여 스스로가 반란을 일으켜서 천하의 주인이 되려 하다니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사람을 다루는 데 노련한 항량. 참석한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펴가며 다음 말을 이어간다. 이제 더 이상 회계 땅은 진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회계는 백성들의 땅입니다. 박수 안 쳐요? 박수!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원로가 손을 든다. 내 생각엔 이제 곧 우리 회계도 반란군의 태풍 영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번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대책을 세웁시다.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지. 내 생각엔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한 항량공이 당분간 죽은 군수의 빈자리를 맡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회계 군수를 처단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그 빈자리를 맡는다는 건... 내 생각엔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군수 자리를 꿰차면 사람들은 분명 저를 쿠데타의 주역으로 볼 겁니다. 아유, 아닙니다. 혼란한 이때 우리 회계 백성을 구원한 분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거절하지 마시고 회계를 맡아주세요. 저보다는 덕도 있고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백성들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 않고 하면서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신 전국시대에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이면 더욱 믿고 맡길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 분을 추대해 주세요. 저거 완전 지얘기잖아.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추천을 하세요. 아무래도 조건에 맞는 사람은 우리 항량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긴말 할 거 없고 회계를 맡아주세요. 아하,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제가 마치 군수 자리가 탐이 나서 은통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볼 텐데, 이거 참. 연륜이 묻어나는 항량의 연기. 저기 이러시면 제가 정말 곤란해집니다. 대세가 항량에게 기울어졌다는 걸 몸으로 느끼는 위원회 회원들은 누구를 위해 손을 흔들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았다. 이미 사방에서는 폭죽이 터지고 천장에서는 종이 꽃가루가 날린다.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모자란 이 사람을 추대해 주시니 어쩔 수 없이 잠시 회계군을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잠깐. 모든 일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내 생각에는 명분이야 만들면 되는 거지. 반란군들로부터 우리 회계 백성을 보호한다, 그러면 될 거 아닌가? 저는 조상 대대로 초나라 무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멸망한 초나라의 한을 씻고 아버지 항현 장군의 원수를 갚는 것을 대의명분으로 삼겠습니다. 회계는 본래 옛 초나라 지역이라 초나라 출신들이 많았다. 초나라와 항현 장군을 들먹이자 위원회가 다시 술렁인다. 시키 차가 초코 시키 차가 초코 시키 차가 초코 시키 차가 초코 나쁜 짓을 하면은 초나라 재건에 의지를 불태우는 위원들. 초나라 재건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운 항량은 먼저 군사를 모집한다. 여기 붙어라 모두 모여라 We gon' party like 맘을 열어라. 젊은이들에게 입대를 촉구하는 자극적인 문구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마을마다 붙이고 SNS를 통해 젊은이의 참여를 유도하는 글을 쉴 새 없이 올린다. 그 결과 초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이 한 몸 제가 될 때까지 불사르겠습니다. 정가! 다음! 유도, 감다, 합기도, 사격 다 할 줄 모르지만 머릿수 하나 늘리다는 오국의 마음으로 지원합니다. 그래, 자세 좋아. 정가! 다음! 산전수전 공중전 6탄전까지 섭렵한 종림에 신고합니다. 잠깐! 미스터 바짓가랭이 한신과 술집에서 세상 한탄하던 그 총림에다 바로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더니 항우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총림회를 다시 본다. 산전수전 공중전의 6탄전까지
우리 군에 입대하는 특별한 동기라도 있느냐? 대의 명분이 확실해서 선택했습니다. 이거 종림회를 보니 왠지 한신이 보고 싶은데. 하지만 아직은 행방이 묘연하다. 자, 때가 되면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단 한신 바라기는 그만. 아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8천이란 군사가 지원을 해? 대부분 옛 초나라의 후손들입니다. 초나라 재건이라는 슬로건에 옛 초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 장수나 참모로 쓸만한 인재도 꽤 있습니다. 그래. 여기 강동에서만 8천이라. 그동안 네가 애썼다. 이때 강동에서 자원 입대한 8,000명의 젊은이를 두고 8천의 강동자제라고 부른다. 이들 대부분은 옛 초나라 명문가의 자제들로 초한쟁패 내내 항우의 주력 부대로 끝까지 항우에게 충성을 다하게 된다. 이제부터 너는 군사들을 훈련시키거라. 자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널 자랑스러워하실 게다. 매사에 빈틈이 없고 흔들림이 없던 항량이다. 부모 잃은 너를 데리고 내가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산 거 생각하면 아유, 내가 애를 키워본 사람도 아니고. 왜 이러세요, 삼촌? 저 별로 말썽 안 부렸잖아요. 야, 임마. 다들 눈이 빠지도록 공부할 때 공부 안 한다 그래. 어? 남들 체력 훈련한다고 검술 배우는데 그것도 안 한다 그래.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컸잖아요, 삼촌. 그러니까. 고맙다. 은통일도 그렇고 아주 자랑스럽다.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어느 분이 찾아와서는 계속 자기가 당시 가문의 장손이라나 뭐라나. 어머니,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돈의 8촌이라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순간 누군가가 저지하는 군사들을 피해 항량의 임시 집무실로 뛰어든다. 고꾸라지는 남자를 보자마자 항량이 달려든다. 형님! 황제야! 두 사람은 그렇게 짧고도 뜨거운 포옹으로 이별의 시간을 대신한다. 뭐 하고 있느냐? 어서 인사드려야지. 이 아이가 항우? 예, 항우입니다, 큰아버지. 이 녀석이가 저작거리 써봤으면 모르고 지나쳤겠는걸. 이제 다 컸습니다. 이 녀석이 제 오른팔입니다. 네가 고생이 많았다. 에? 남자 혼자 이 녀석을 사람 만들었으니. 너 아직도 여자 없냐? 제 형님도 애 앞에서. 야, 키 180 넘는 수염난 애가 어딨냐? 야동도 너보다 많이 봤을 게다. 그래? 안 그러냐? 저기 뻘쭘하니까 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러자. 형 항백을 만나고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의 항량. 역시 갈비는 고갈비야.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비성이라고 들어봤지? 협객들의 아지트라고 소문난 그곳이요? 그래, 바로 그 하비.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하비라고 하니 불현듯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 송중기 아바타 장량. 생각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장량이 왜 있잖아, 장량. 와이파이 조한줄 저태였나? 아무튼 진시황 죽인다고 깝치던 꽃미남 장량이다. 창의 역사랑 진시황 암살 계획했다가 실패해서 전국 수배범된 꽃보다 장량. 야, 보고 싶다. 붕. 다
파리에서 만난 괴팍한 노인네가 준 책 가지고 공부는 좀 했나 모르겠다, 부엉. 부엉, 공부한다고 피부 사갔겠다, 부엉. 부엉. 나 정말. 근데 니들 오늘 술 마시고 하는 것 같다, 부엉이들. 아무튼 다시 이름 들으니 반갑다, 장냥. 장냥 너 뭐하냐? 강수진, 파헤이 홍진욱, 장야, 항우, 남도영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장야! 초나라 재건이라는 대명분으로 군사를 모집한 항량과 항우는 강동 지역에서만 8천이라는 군사 모집에 성공한다. 하비에 숨어있던 항씨 가문의 장남 항백도 항량이 거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계로 찾아온다. 오랜만에 회포를 푸는 항씨 가문의 후예들. 와이파이 초한지 45번째. 한 잔 받으시죠. 자, 쫑쫑 마셔. 하비에 재주가 뛰어난 협객들이 많이 모여있다던데 사실인가요? 그곳에 협객들을 도와주는 장량이란 사람이 있어서 그곳으로 많이 모이기는 하더라. 장량이요? 나도 그 사람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장량. 초한지 등장인물 인기 투표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장량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장량의 근황을 짚고 넘어가자. 여성 청취자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젊은 패기로 성급하게 추진했던 진시황의 암살 작전, 일명 방랑사 사건이 실패로 끝나자 자신의 신분을 셀프 세탁한 뒤 잠수를 탄 장량. 한나라 명문가의 후예라는 신분을 버리고 당시 번화한 도시였던 하비로 숨어든다. 그리고 그곳 하비에서 황석공이란 괴짜 노인을 만나는 장량. 네가 앞으로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하면 10년 후에 제왕의 스승이 될 것이다. 노인으로부터 태공병법서를 받은 장량은 자기주도 학습에 매진하며 나라를 잃고 숨어드는 각국의 협객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한다. 세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최신형 세탁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광고 보고 왔습니다. 돈 좀 쓸 줄 아는 남자 장량. 당장 통도리에서 드럼식으로 세탁기를 교체한 뒤 본격적으로 협객들의 신분 세탁을 돕는다. 당시 합의에서 장량에게 도움을 받았던 협객들의 증언이다. 협객 1입니다. 저도 그 당시 장량이라는 인물이 합의에서 협객을 도와준다는 얘기를 듣고 합의로 갔습니다. 첫인상은 아시죠? 단장을 한 여잔지 원래 여잔지. 근데 의리 하나는 진짜로 1등급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돈 엄청 받았죠. 돈도 쓰던 몸이나 쓰는 거거든요. 예, 저요. 해설 아닙니다. 예. 안녕하세요. 협객 2입니다. 넘버 2 말고 그냥 2입니다. 저도 장량도 많이 받았죠. 다른 건 다 좋은데 자꾸 공부를 시키니까
우리가 또 보문 잡아도 책은 안 잡거든요. 그게 좀 힘들었는데 장량 생명의 은인입니다. 얌전하고 말이 없는 것 같아도 병법 얘기 한번 터지면 완전 날밤 샌다니까요. 병법 공부에 매진하며 전국 각지에서 숨어든 협객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장량.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차에 몸을 숨겨 신새벽 하비로 숨어든 도망자가 있었다. 밤 10시 이후엔 샤워 금지고요. 이 물소리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잠을 못 자. 삼시세끼는 각자 차려 먹고 본인 설거지 반드시 본인이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우의 큰아버지, 즉 항량의 큰형 항백이다. 그리고 이건 새로 만든 주민등록증과 여권입니다. 이렇게 큰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름 석자 알려드리지 못하는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게 어디 공의 탓이겠습니까? 하수상한 세상 탓이죠. 저 또한 장량이라고는 불리지만 그것이 제 본명이 아닙니다. 그점은 눈치 깠습니다. 재밌는 분이시군요. 그런 저렴한 단어는 쓰지 않으실 분처럼 보이시는데.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로우십니다. 여러 협객들을 만나다 보니 사람들 출신? 수저 재질 정도는 이 통밥으로 알게 되더군요. 그럼 제 수저는? 24K 골드. 금수저 아닙니까? 오호호호, 놀라우신 안목입니다. 자, 아무튼 편하게 두 다리 뻗고 푹 주무십시오. 이곳은 안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만나게 된 장량과 항백은 비록 조국이 멸망하여 떠돌이 신세가 됐지만 귀족 출신이라는 공통점에 서로 통하는 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 선생, 매일매일 자기 쏠리는 대로 장량의 호칭을 바꿔 불렀던 항백. 늘 걱정하던 그날이 오늘인 듯합니다. 예, 이제 그만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가야 할 곳이 생기신 겁니까? 가야 할 곳은 없으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장 선생도 여기 앉아서 책만 보지 말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하루 만보걷기라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 걱정은 마십시오. 장량의 거처에서 나온 항백. 그 길로 동생 항량을 찾아 회계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는다. 깊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는 항량과 항백, 그리고 항우. 생각보다 군사의 수가 많구나. 진나라 통치에 불만을 품지 않은 백성이 없으니까요. 군사 모집 광고가 나가자마자 10,000명이 넘게 몰려들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오합지졸이 아니라 훈련받은 정예부대원들 같던데. 그게 다 여기 항우의 능력입니다. 삼촌을 믿고 따르는 젊은이들입니다. 항우가 아까 보셨던 8천 강동자재 부대의 부장입니다. 그래. 그런데 군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민심을 얻어야 하는 게 아니냐. 안 그래도 삼촌께서 내일 군청의 창고를 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복종과 배고픔에 시달린 백성들이 아니냐. 아낌없는 복지 정책을 펼쳐야 그들의 마음이 풀어질 게다. 아직 복지 정책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줄인 배는 채워줘야죠.
다음 날 반상회를 통해 미리 소식을 전해들은 회계 지역 백성들이 이른 새벽부터 군청 문 앞에서 창고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자자,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말로 하면 안 듣지. 기준. 기준. 목소리 그것밖에 안 나와. 기준. 심렬횡재 해체부야. 바로 그 순간 백성들을 상대로 갑질하던 군사의 죽방이 날아간다. 항우의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군사. 죄송합니다, 여러분. 군사의 갑질에 많이 놀라셨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양 군수님의 명을 받들어 회계 군청의 창고를 곧 오픈하겠습니다. 자자, 차례대로 똑같이 분배할 테니 질서를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집집마다 그날만큼은 하얀 쌀밥을 상에 올리고 온 식구가 배불리 저녁을 먹는다. 배가 부르자 사람들 인심도 후해진다. 역시 신임 군수가 일을 잘할 것 같았어. 신임 군수가 아니라 임시야, 임시. 뭐 그러다가 눌러 앉겠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 꼭 찍어줘야지. 이 옆에 무슨 소리야? 어? 국회의원이라니. 대선 후보야, 대선 후보. 아무튼 무조건 찍어줄 거야. 아유, 배부르다. 배부르니까 세상 부러운 거 하나 없네. 민심은 천심이 아니었다. 민심은 밥심이었다. 항량은 그렇게 민생 우선 해결 정책으로 민심을 얻는 데 성공. 회계 주민의 짱짱맨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알릴고 받거나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의 사다. 구보와 악명 높은 PT 체제로 시작되는 항우 부대의 훈련. 마지막은 언제나 기마전으로 마무리. 왜 꽂혀? 같이 태우지 마. 이기는 팀에겐 초코정을 개인당 2개씩이나 주겠다. 초코전. 그때 급하게 달려온 군사의 보고를 받는 항우. 그게 사실이냐? 황망한 얼굴의 항우가 연병장을 벗어난다. 초코전이요! 부장님! 초코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항우. 사실이냐? 예, 진승의 장초군이 이미 함양을 향해 총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함양을 공격한다라. 이러다가 장초국의 천하가 넘어가겠습니다, 삼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출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항량, 대답이 없다. 삼촌, 군수님, 대장!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게 어디 말이냐고요? 칭따오 사투리 아닙니까? 강수진이에요. 홍진욱! 출진하고 싶구나. 항우 남도영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